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미니카 공화국 대 스페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미니카는 스페인 상대로는 점유나 공격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대체적으로 도미니카가 지난 이집트전에서는 오히려 점유를 잡고 몰아치는 운영을 선보였지만 스페인을 상대로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 어렵다. 지난 1차전에서는 3-5-2 포메이션으로 중앙을 단단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보이기도 했는데 아예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어서 스페인은 언제나 상대의 낮은 라인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다만 지난 경기 고메스나 양 풀백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것에서 단서를 잡아볼 수 있겠다. 유로에서도 스페인이 양 윙어들의 고른 활약으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1차전에서 양 측면에서의 활발한 공세가 잘 통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전에서 양 측면에서의 공세가 잘 통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스페인이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측면에서 상대를 헤집어 놓는 것인데 스페인이 이 양상에서는 점유율이 허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세가 잘 통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한 모습이다. 스페인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대 이집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즈벡은 대체적으로 이변과는 거리가 먼 팀이라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올가매는 데 능한 편이다. 지난 U23 아시안컵에서도 일본과의 결승전 전까지는 14득점 무실점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거친 플레이에 익숙해서 그런지 상대가 수비를 매우 과감하게 하더라도 이를 이겨내는 능력치가 좋은 편이다. 이어서 이집트는 대놓고 수비를 하고 역습을 하는 성향을 보인다. 도미니카를 상대로도 점유율을 45%만 가져가는데 그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3개의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우즈베키스탄이 꽤 괜찮은 찬스메이킹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봐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를 모두 날리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것이 문제다. 성인 대표팀에서 살라나 모하메드 같은 선수들을 와일드카드로 데려올 거라는 후회가 들 정도의 모습이다. 우즈베키스탄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스코어를 지키는 등 이변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전력이다. 특히 이집트가 수비를 대놓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중시할 것으로 보이나 거친 플레이에 대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익숙한 흐름을 타고 있는 편이다. 우즈베키스탄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질랜드 대 미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는 지난 경기에서는 본인들의 장점과 특징이 돋보였다. 기니를 상대로도 점유를 허용했지만 적은 공격 찬스를 효율 있게 잘 살리는 모습을 보였다. 24회의 터치만 기록한 와인이 결국 득점을 기록하는 등 실리를 더 챙긴 쪽은 뉴질랜드였다. 다만 상대가 기니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텐데 온두라스나 브라질 등에게 3골 이상을 내주고 지는 등 냉정하게 뉴질랜드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 보여주는 경기력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긴 하다. 이어서 미국은 프랑스에게 참패했지만 미국이 못한 매치는 아니었다. 오히려 골대를 맞은 2개의 슈팅도 있었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프랑스보다 미국이 더 많았다. 개인 기량에서 밀렸을지언정 미국이 경기를 못한 케이스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체적으로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위험성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수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경기 후반에 승부를 걸기 위해 기세를 올렸다가 오히려 프랑스에게 3골을 내리 실점한 모습이었다. 지난 경기 미국이 공격적인 전개나 기세 자체가 나빴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늘 공격적인 전술로 인해서 보여주는 수비적인 난조는 리스크가 있고 뉴질랜드 역시도 1라운드에서 실리적인 전술로 적은 찬스를 잘 살렸다. 그나마 뉴질랜드가 상위 전력 상대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에서는 기복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미국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대 파라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포백을 가동하면서 U23 유로와는 다소 다르게 포메이션을 가져간다. 다만 4-4-2 포메이션으로 배치해서 존 프레싱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레프트백도 센터백이 주 포지션인 골드버그를 기용하고 있다.
수비적인 운영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수비를 수비 전문 선수들로 구성하다 보니 윙어인 아바다 말고는 공격 루트가 확연하게 없어 보였다는 것인데, 지난 경기 말리를 상대로 기록한 득점도 상대의 자책골이기도 했다. 이어서 파라과이는 25분 만에 퇴장자가 나와서 경기가 초반에 터져버리며 대패를 기록했다. 사실 툴론컵에서 기니나 일본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등 전력 자체가 만만한 편은 아니다. 물론 예상과는 달리 와일드카드를 제법 수비적으로 썼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NC소라는 한 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가 엔트리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두 팀이 서로 수비적인 성향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해 보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결국 너무 수비적인 성향이 공격 전개에서는 대체적으로 독이 되고 있다. NC소같이 한 방을 기록할 수 있는 파라과이가 이런 싸움에서는 유리하다고 본다. 파라과이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 모로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이라크의 효율에 당하고 말았다. 사실 U23 유로에서 활약했던 무드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동성 대비 볼터치가 좋지 못한 선수가 실리적인 팀을 공략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쓴 주포시칸도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를 못하기도 했다. 모로코가 이라크와 비슷하게 준비를 상당히 실리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의 득점력이 답답할 가능성은 충분할 듯 보인다. 이어서 모로코는 이라크와 함께 지난 1라운드에서 공격 효율이 가장 높았다. 모로코는 두 번의 빅찬스를 모두 살리면서 아르헨티나를 잡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전력이 매우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로코가 준비를 상당히 잘 해온 모습이다. 특히 상대의 주포 알바레즈에게 10번의 경합 실패를 선사하는 등 상대의 공격 전개를 최대한 방해하는 무브는 성인팀의 2022 월드컵을 보는 듯 했다. 모로코가 실리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잘 해온 것이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이라크에게 이런 양상을 극복하지 못하며 패하기도 했고, 특히 모로코의 경우 상대 주포를 철저히 봉쇄하고 공격적인 적은 찬스를 살리는 것은 이라크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이다. 모로코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프랑스 대 기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지난 경기에서도 전술적으로는 미국에게 되려 밀렸다고 봐야 한다. 두 번의 골대샷이 나오는 등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매치였다. 그럼에도 바데와 올릿에 라카제트가 있는 스쿼드의 화려함을 바탕으로 상대를 찍어 눌러버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긴 했다. 지난 경기 프랑스가 만든 빅찬스는 한 개였지만 역시 올리세와 라카제트가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개인 기량의 우월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기니는 심각성은 수비에서 보였다. 기니가 대체적으로 네이션스컵이나 올림픽 플레이오프에서는 한 골을 쥐어짜내고 이를 수비가 버텨내는 식으로 재미를 본 바 있다. 다만 지난 경기 골키퍼의 실수나 디아와라가 수비에서는 태클과 경합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눈에 띄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수비가 빈약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기니가 골을 잘 넣는 성향은 아니라서 수비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경기력 자체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지만 그래도 체급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맡기는 것이 가능한 전력이다. 물론 지난 경기 미국전에서는 수비가 다소 운이 좋았던 모습이었으나 기니의 수비는 프랑스보다 더 심각했다고 볼 여지가 큰 상황이다. 프랑스 승리를 추천합니다.